진짜 저희가 맨날 이렇게 이 경비원 폭행 문제를 다루면서 경각심을 좀 고취시키고 있는데도 계속 벌어져요, 이런 일이. 맞습니다. 이틀 전에 이제 20일 새벽에 벌어진 일인데요.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제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한 입주민이 근무원이던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나무 몽둥이로 그걸 들고선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피해 경비원이 도망치자 이 주민 같은 경우에는 쫓아서 나왔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가서 계속 이 폭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어깨와 머리 등을 맞아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요. 이 경찰은 특수 폭행 등의 혐의로 이 가해자를 입건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때린 거예요?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해자, 그러니까 피의자죠. 이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제 오늘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 진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드러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래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범행을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보여주십시오. 야, 이거 뭐죠? 용서해줬더니 또 아니 그러면 한 번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입주민의 경비원 폭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하, 2년 전에도 이미 다른 경비원을 폭행했는데 그 경비원이 용서를 해줘서 맞은 경비원이 선처를 해줘서 없던 일로 됐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입주민 경비원에 대한 태도 아주 무례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반말은 일상이었고 아유, 또 참. 담배 심부름은 물론 경비원에게 돈을 아니, 빌려달라는 경비원분한테 요구까지. 담배 심부름을요? 그렇죠. 마치 본인의 뭔가 이런 사람을 부리듯이 담배 심부름해달라고 본인이 경비원에게 뭐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까지도 했다고 했고요. 이 맞은 경비원의 동료 경비원들에 의하면 뭔가 본인들이 심부름도 해주고 입주민을 대접을 해줬는데 이렇게 사람답게 본인들을 대해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반전. 이렇게 여러 번 폭행을 하고 갑질을 했는데 이번 이 60대 남성 입건된 게 처음이에요. 네, 지금 이 남성이 술 취해서 처음으로 경비원에게 폭행을 한 게 아니고요. 2017년에 2건, 또 2019년에 1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 한 번도 처벌이 안 됐어요. 네. 왜 처벌이 안 되느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고요. 이 폭행죄도 그렇고 협박죄도 그렇고 일단은 입건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합의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다가 끝이 나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수사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좀 이따 권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왜 처벌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경비원이? 좋습니다. 바로 그걸 제가 교수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왜 경비원들이 처벌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거는 입주민 입장으로보다는 개인적인 일탈이 훨씬 더 크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일단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선처라기보다는 애초에 사실 이런 사실들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연결고리를 반드시 차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잘못이 없다라는 태도를 계속 견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하는 업무 자체를 경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개념을 아예 그냥 그 무시한 자기가 뭔가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그 좀 부리는 사람처럼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변호사님, 일단 이 경비원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입주민들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도 뭐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약한 고리를 이유로 계속해서 이런 폭행을 갑질을 저질러도 이게 넘어가고 했던 그런 것 같은데,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도 그냥 용서해주면 넘어가는 건가요? 이번엔 좀 다릅니다. 왜요? 이번에는 이 60대 남성이 무언가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나무 몽둥이를 들었죠. 이제 나무 몽둥이 이거는 상대방에게 살상을 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방을 폭행하게 되면 특수자가 붙습니다. 그럼 상대가 용서를 해도?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아하. 그리고 지금 일단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명도 특수 폭행이 아니라 특수 상해로 변경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진단서를 첨부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보통 상해와 폭행 여부를 나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는데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합의를 하게 되면 예, 예. 아무래도 처벌의 정도가 약해질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근데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이 합의라는 것도 이게 어떤 의미의 합의인지 진정한 의사로 합의를 한 건지 아니면 내가 합의를 안 해주면 나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합의인지 그런 합의까지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또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특수 폭행뿐만 아니라 일반 폭행 혐의로도 이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2017년 2건 그리고 2019년 1건 같은 경우에도 경비원들에게 이제 폭행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 피해자가 2019년 사건의 피해자예요. 근데 2017년은 또 다른 경비원들에게 폭행을 한 건데 이 건은 일단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이제 종료가 됐지만 그 말고도 다른 경비원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해서 경찰이 이 부분도 이제 폭행 혐의로 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완전 이번에 된통 걸렸네요. 자 그런데 실제로 입주민에게 폭행당한 경비원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는데도 지금 경우와 같이 입주민이 그러니까 실형을 살게 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5월에 발생한 일인데요.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이 차단기가 며칠째 계속 열리지 않자 이거에 이제 불만을 품고서 이제 경비원을 폭행했던 이제 3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7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했던 건데요. 이 여성 입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에서 실형을 받아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혐의를 조금 더 다시 살펴보자면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비원의 이마를 때리고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화기를 들어서 경비원의 어깨와 엉덩이 등을 또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찬 혐의까지 받았었는데요.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고인이죠.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매달 주차비를 내는데도 주차장 차단기가 열리지 않아 한두 번이 아니라서 화가 나서 그랬다.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사파로도 나가고 있는데 30대 여성이 70대 경비원을 폭행, 아버지뻘 되는 분을 저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 30대 여성은 폭행 후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아이고. 없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 폭행 사건 이후에 한 달 후에 다시 저 경비원과 마주쳤다고 해요. 주차 요금을 내려왔다 마주쳤는데 경비원이 당연히 본인은 맞았으니까 날 때린 사람이네. 근데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느냐라고 당연하죠. 얘기하니까 다시 욕설을 하면서 또 맞아볼래라는 말과 함께 허벅지 부분을 발로 차는 폭행을 세상에. 또 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 여성 재판 받았는데 첫 재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경비원 탓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경비원 탓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였다. 경비원이 먼저 날 때리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또 선고 공판 전에는 저 여성이 법원에 반성문을 내긴 냈는데 그 반성문의 내용을 보면 평소에 경비원이 일을 대충하고 또 경비원이 욱하는 이런 성향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즉 폭행의 원인이 본인이 아니라 맞을 짓을 했다. 맞을만 했다라는 식의 내용을 이 반성문에 담은 겁니다. 자 지금 경비원이 욱하는 성미가 있었다라고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여성분이 욱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타난 상황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감정을 조절하는 문제가 있는 예.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이런 유형의 범죄에서 반드시 상대방 탓을 하는 경향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요, 이 스테플러를 다른 사람의 얼굴에 심지어 던져가지고 상처를 내거나 또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해서 처벌받은 흔적이 이미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분노나 충동, 분노뿐만 아니고 상대방의 행동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뭐가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대 여성 저렇게 보신 것처럼 징역 1년형을 받았습니다. 자